11번 건축물 구성 부분 중 구조재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구조재 그러면 우리는 힘을 받는 구조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힘을 받는 애들은 대부분 기둥 또는 기초, 땅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슬라브, 바닥, 우리가 뒤질 수 있는 거. 천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조체가 아니라 수장재,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그림에서 세면기 높이를 A 치수로 가장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 자, 여기 높이는 750인데요. 제 책을 잠깐 보게 되면은 38쪽이네요. 자, 욕실에 대해 설명 쭉 나와 있는데 시험이 요게 많이 나왔네요. 그쵸? 75mm가 적당하다. 자, 4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가끔 백룩수 정도 이 조명, 조도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두 개 같이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주택의 부엌에서 작업 삼각형의 구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요거 작업 삼각형,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저희 책 보게 되면 37쪽인데요. 자, 보게 되면 작업 삼각형, 냉장고. 우선 준비를 하는 거죠.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고, 자, 개수대에서 씻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만들고 가열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를 작업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 순서대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하는 게 편리하다. 자, 요거 자체가 시험에 4번 이상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장고, 씻는 거, 개수대, 그 다음에 가열대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대부분 배선대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배선대는 답이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홀령 아파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홀령이 뭔지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제 책에 보게 되면은 40쪽인데요. 자, 평면 형식의 분류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요. 계단실형 또는 홀령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 홀령이라는 것은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홀에서 직접 세대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긴 복도가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하나 또는 계단실 하나에서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통행부 면적이 적고요. 프라이버시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단위주거의 두 벽면이 외벽에 면하기 때문에 채광이나 통풍에 되게 유리하고 출입이 되게 편리하죠. 단점이란 건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세대수가 적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뭐죠? 프라이버시 좋죠. 그 다음에 통행부 면적이 작아서 건물 이용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복도 같은 게 빠지기 때문에 각각 세대가 쓰는 면적이 높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홀로부터 직접 주거 단위로 들어가는 형식이다. 맞는 말이고, 한 대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용 가능한 세대수가 가장 많다. 아니죠. 답은 1, 4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건 뭐 집중형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15번입니다. 한식 주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한식 주택 그러면 대부분 좌식 생활을 많이 하죠. 좌식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의 융통성이 높죠. 왜냐면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써요? 잠도 잤다가 안방에서, 그 다음에 침실을 다 접어서 서랍에 넣어놓고 옷장 같은 데 넣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밥상을 펴놓고 밥도 먹고 있죠. 그래서 식사실이나 이런 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융통성이 가장 높은 게 한식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가구는 부수적인 내용물입니다. 자, 우리 책 몇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33쪽인데요.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한식하고 양식 비교해 놨어요. 이렇게 비교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융통성이 되게 높은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은 실외 용도가 단일 기능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요 문제 자체도 지금 12번 나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같은 문제네요. 자, 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전기 설비 관련 용어는 그랬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제 책 잠깐 볼게요. 접지 설비인데요. 7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접지 설비. 지금 문제 4회 이상 나왔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정의 그대로입니다. 대지를 대신해서 전도체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이다. 접지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에서 이상 전류가 방류됐을 때 우리가 연결하는 건 접지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증기 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게 증기 난방하고 온돌 난방이죠. 자, 요거 두 개 우리가 책 한번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페이지는 58쪽이고요. 시험에 한 뭐 4회 이상 출제가 됐는데 증기는 자멸을 이용하고요. 온수는 뜨거운 물, 뭐 현열을 이용하는 거죠. 예열 시간 증기는 빠르고요. 온수는 그걸 데워야 되기 때문에 되게 느립니다. 쾌감도는 증기가 좀 안 좋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집에 있는 그 온수 파이프, 그건 전부 다 온수 난방이죠. 이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는 온도 조절이 되게 곤란해요. 되게 가볍기 때문에. 근데 온수 난방은 용이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예열 시간이 온수 난방이 왜 짧다, 요거 맞는 말이죠. 그쵸? 요거 맞고, 그 다음에 온수 난방에 비해 동절기 우려가 적죠. 온수는 겨울에 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온수에서 단점이 되겠고, 증발 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반능력이 크다. 요거 맞는 말이고요. 온수 난방에 비해 부하 변동에 따른 발열의 조절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죠. 용이하기 어렵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통기관의 설치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 통기관. 자, 통기관이 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통기관 같은 경우 책 53쪽에 있는데요. 이것도 3회 이상 출제가 됐었고요. 배관 내에 있는 악취를 실외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것들이죠. 환기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배수관 내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건데, 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통기관, 요런 게 다 통기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 옥상 보면은 많이 있죠. 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통기관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취를 빼고 그 다음에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다 통기관들이죠. 이런 게 통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고 배기관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배수 중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배수관으로부터 분리한다. 자, 요거는 아니죠. 우리가 유해 물질을 바깥으로 빼는 게 아니라 나쁜 냄새를 빼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고,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켜 배구관 계통의 환기를 도모한다.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내민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내민보가 뭐냐면 캔틸레버 보인데요. 책에 있는 거 잠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내민보 책 148쪽인데요. 내민보에 대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연속보 한 끝 지점으로 이렇게 쭉 매달려 있는 보를 우리가 내민보라고 해요.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 내민보. 대부분 발코니라든가 뭐 이렇게 또 지붕 처마 또는 현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내밀어 있는 것들, 그걸 우리가 내민보라고 하고, 당연히 철근 위치는 위쪽에 이렇게 간다.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상부에 주근을 배치한다. 왜?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철근을 늘어나는 쪽에 배근을 해야 돼서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되겠죠. 연속보 한 끝점이나 지점에 고정된 보의 한 끝이 지지점에서 내민 형태로 달려있는 보를 말한다. 답은 1번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정의를 물어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기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사는 어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알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입체 구조 시스템이 하나로 축방향으로만 힘을 받는 직선제를 핀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직선제, 핀으로 결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트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입체적으로 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더 첨가해서 입체 트러스 구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책을 보게 되면은 184쪽이죠. 그래서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구성 요소로서 축방향으로만 힘을 받는 직선제를 핀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 시스템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